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27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분위기 확실히 다르다. 앞에 가서 슬래시 치자. 여기 술만 있으면 딱인데, 준성아. 여기 술 좀 탔어. 찍고 있나? 찍고 있습니다. 찍고 그래. 자, 뭐 허가 맡은 거 없죠? 허가 맡았어요? 다 맡았어. 이거 안 맡아도 여긴 취재니까 취재형이니까. 취재야, 우리. 슬래시 자, 떴어. 여기 봅니까, 저는? 뒤에서. 이거 봅니까? 카메라 왼쪽 거요? 이거 보면 돼. 그래. 자, 슬레이 치겠습니다. 자, 야, 너무 소리 내지 마. 어떤 것 보면 되지. 내가,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양반다리라 그러나, 이건? 네. 양반다리 딱 하고 느낌이 좋습니다. 이제 가을도 왔는데, 여기가 바로 국회의 의원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야, 좋네, 오늘 여기 오니까. 여기가 지금 뭐 국회의원들은 다 국감한다고 바쁘고 네. 그래가지고 뭐 주인 없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떨거지들 다 모인 거네. 네. 떨거지들. 아니, 근데 굉장히 넓고, 저기 사당은 뭐예요, 저기? 사당이 아니라 저기가 그 사당? 그 외빈 또는 이제 결혼식 할 때 저기 많이 쓴다고 사랑제 아니 만들어. 저기 대통령도 오고 당 대표들 와가 쭉 써가지고 그거 행사할 때 쓰는데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저 안 들어가 봐서 근데 그러니까. 밖에서 마당에서 행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드라마 여기- 촬영도 많이 하던 것 네, 같아요. 여기 전망이 너무 좋고, 어. 네, 여기 딱 막걸리 한잔하면 딱 좋은 분위기예요. 실제로 뭐 그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재질이 많이 당하죠 경희들한테. 근데 그래서- 나는 야외에 정다 그래가지고 뭐 세트를 딱 해가 좀 멋지게 할 줄 아는데 뭐 빨간 거 이거 하나 깔아놓고 네. 피 나는 것처럼 무릎도 다 안 들어가 나는. 근데 일요서울TV가 약간 자유한국당 쪽인 것 같아요. 빨간 거. 그거는 제가 바닥을 좀 빨간 거. 제가 좀 이제 로비를 좀 네. 해가지고 내가 했죠. 예. 저는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고 양말도 안 신고 왔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근데 북한네. 이 얼굴은 양말 없는 게 좀 어울려. 진짜 자유분방한. 없어 보이잖아. 저희가 잠깐 각자 생활하는 동안에 또 갑자기 일이 커졌어요. 무슨 일이요? 유시민, KBS, 그 다음에 누굽니까? 검찰, 그죠? 오늘 아침이 진- 정말 쇼킹하지 실제 않아요? 아침 뉴스 뭐였습니까? 한겨레 그거 윤석열 결장 접대. 접대. 그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야말로 저격이죠, 저격.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네. 검찰이 그러면 그때 얘기했어야죠, 그죠? 참 왜 지금 지질해. 얘기하죠? 지질해. 그 누가 봐도 그 기사는 안 받는 것 같던데요, 다른 언론에서는. 네, 보니까 그죠? 별로 안 받. 왜냐면 질러놓고 아침 되니까 불안하니까 내렸잖아 꼬리를. 내렸습니까? 아니, 뭐라고 그 꼬리를 기사를 내렸어요? 내린 게 아니라 뭐 성접대는 아님이라고 본인이 이제 밝히고 또 아.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게 본인이라는 게 누굽니까? 그쪽 한겨레 쪽에서. 한겨레 쪽에서 네. 기사 쓴 분이. 예. 하하영 기자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게 뭐 새로운 취재 내용이면은 지금 시점에 등장하는 게 이해가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소위 말한 창고에 넣어두고 있던 거를 갑자기 꺼냈다? 그러면 이거는 최동국 사태 재판이죠, 이거. 그러니까 뭐 약간 찌라시가 그때 돌기는 돌았던 기억이 나는데 뭐 전혀 관계가 별로 이거 접다는 관계가 거기 없다. 찌라시에 이랬었죠. 윤중천 전화번호부에 1000명이 있었다는데 네. 그게 박종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가 없다고 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 그랬나? 그러면서 형 참 제대로 인생 못 살았다고. 아, 그렇지, 맞다. 그때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걸로. 그러니까 아는데. 이거 박종진이 안 끼었으면은 그 사람 로비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 우선 이렇게 박종진을 섭외해가지고 방송에 나가가지고 아리야 제가 막 이런 걸 하게 만들었어야 분위기가 깔리는 건데 그렇죠, 그거 예. 안 했으면 뭐 생각에 그러니까 제가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거잖아요. 아니면 그 형이 생각보다는 그 깨끗하다. 핵심 로비스트들이 보기에는 네, 별거 아니다. 먹을 게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지, 제가 거절했다고 거꾸로 아니 생각할 형이 수도 안 있죠. 끼는 데가 없어. 근데 월척은 아닌데 안 끼는 데가 없어. 다 조금씩 끼어. 오늘 김어준 같은 경우도 네. 자기가 취재해 보니 그런 접대받은 사실 없다 이렇게 아. 김어준이 얘기를 했죠.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김어준이나 박종진 이런 사람들의 취재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그걸 저희가 반박 자료로 쓰는 건지 아니 저는 기자 생활 오래 했잖아요. 저는 예? 인정해 주세요. 지금 지금 혹시- 바른미래당 같이 있었잖아요. 잠깐 그러면 혹시 옛날에. 조대원 위원장이 접대받았다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언젠간 받았겠죠. 육사 다니고 그럴 때 뭐. 뭐야? 아니 왜 그러니까 거기는 친구들한테 바빠.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는 없다고 확신하고 여기는 언젠간 했겠지 이래요. 아유. 예,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뭐 예. 사실은 뭐 어떻게 취재하다 보면 밥 얻어먹은 적도 있죠 뭐. 정진이 형은 제가 봤을 때는 매일매일 매 끼리 얻어먹었을 것 같아.
아니 나는 왜 저를 괴롭히시는 여기 거예요? 네 명하고 다 하면 지금도 저 집에서도 내가 밥 한 끼를 먹어요. 내가 제일 처제나 서율이. 네. 근데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잘 나갈 때거든. 그러니까 아, 네. 접대 받고 뭐 이런 거는 내 인생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야. 준석이가 접대는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밥 유명한 저는 분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특히 그게 얻어 먹었죠. 예. 기본적으로 뭔 세팅이냐면은 원래 이제 취재원이랑 기자들이랑 가면은 취재원이 밥을 내는 경우 많잖아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좀 반장급만 돼도 저보다 나이가 한참 이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얻어먹지. 그러면 형님 제가 낼까요? 이러면은. 근데 나랑 먹을 때도 내가 많이 냈지. 근데 뭐 많이 먹진 않았어요. 형이 많이 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니, 그러니까 먹으면 냈다고 항상. 그러니까 뭐 몇 회식 번, 몇번 있으면은 낼 때. 괜히 한번 오라 그러고 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정준이 있어요. 밥은 참 잘 사. 예. 나도 뭐 갔지만 나중에 하도 얻어먹다 미안해가 형님 제가 한번 살게요 이래가지고 딱 한번 했지. 형님이 참 밥은 항상 잘 사. 100% 샀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영화 조커랑 뭐 내가 뭐야? 그게 제가 출연했다고 그 하는 게 영화 말이 조커를 보고 나면은 그 조커에서 그 주인공이 그 웃음병이 있어요. 어릴 때 심하게 머리에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예, 형까지 때리려고 그러지.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아동 학대를 당해가지고 데미지가 있어. 그래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아. 가만히 버스 타고 가다가 막 웃어요. 그게 나 생각났니? 그때? 근데 형이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102회인가 그 지난번 거 보다 보니까 갑자기 형이 갑자기 그래서 너 그 영화 보다가 내가 생각났다는 거야? 네, 갑자기 아까 와, 보더니 이거 또 나보고 조커 이거 혹시 모사가 되네. 웃음 형 모사가. 방송 잘 봤어요? 그러길래 형 영화 잘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했더니 그 영화에 뭐 어떻게 하냐면 조커가 이렇게 그러니까 흑화하기 전에 조커가 요 조그맣게 카드에 써서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웃냐 그러면은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웃음병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병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래요. 형도 하나 여기 준비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뜻이에요? 나 좋은 거죠? 저 그냥 요즘 안 유행하는 좋은 인물의 캐릭터 닮았다 이런 거. 두 분 사이 아니, 그 웃음이 참 와닿아. 와닿고 때로는 어디 갔는데 내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종준이 형 같으면 와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조금 이렇게 웃고 이래 말면 예. 좀 마음이 허전해. 예. 그래서 감사해요. 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의 표출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 이게 서양 사람들은 겉으로도 굿모닝 하면서 웃잖아요. 우리는 굿모닝 하면서 웃진 웃지도 않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야. 어머니. 그 저기 서양에 안 가보셨구나. 아니 내가 미국에서 10년 공부하고 살았는데. 그래요? 아유.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웃어요. 호텔에서도 이렇게 형님 그래서 보면. 그 영화의 스포일러를 주자면 독일 결국에는 사람만 빼고는 거의 웃던데. 스포일러를 보자면 조커가 그렇게 웃으면서 살다가 예? 그 옆에서 자기 웃음에 공감 못 해주고 이렇게 막 그 자기 개그에 공감 못 해줘가지고 옆에서 안 웃긴데 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게 영화 제목이에요? 제목이 아닌 내용이에요. 그게 앞과 뒤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 두 분 사이에 신뢰가 꽤 높다라고 느껴지는 게 화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이 스피드가 때리는 스피드였거든요. 움찔 안 하, 지금 움찔하시네. 근데 하여튼 그 뭐 댓글 보니까 준서이가 나 많이 놀린다고 나를 불쌍히 그 여기는 제가 측은지심을 갖고 제가 있는 나중에 분들이 형님 많아요. 혹시 형님이 그 인사청문회 이런 거 가실 때 대비해가지고 네. 미리 다 웃음으로 승화시켜 놓겠습니다. 형님 모든 허물을. 야, 이번 주 댓글에 가장 와닿았던 거는 나는 옛날에 저 서유기 읽을 때 내가 늘 손오공이었거든. 네. 근데 딱 댓글에 보니까 손오공, 이준석, 네. 그 다음에 이 뭐지 사오정, 유재일, 조대원 저팔계, 일명 거야. 빨간돼지. 네. 형님은 삼장박사. 와, 근데 좋은 거지. 아니 근데 좋은 거 아니야? 삼장박사를 하고 싶으면 일단 머리를 깎고 아, 머리만 그렇게 딱 깎으면 방맹이 같은 거 삼장박사를. 들고 이렇게. 어. 야, 근데 KBS는 뭐예요, 이거? 뭐 내용 대충 조금 아니 저는 그러니까 봤는데 이거 보면서 딱 그 느껴왔던 게 뭐냐면 옛날에 2014년 4월 16일이 세월호잖아요. 21일 날 이제 막 보도 쏟아지고 이러니까 이정현 그때 홍보수석이나 정무수석이 그 김시곤 보도국장 전화 걸어가지고 그 날 좀 한 번만 봐주시오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요. 있어. 그쵸. 그게 문제가 됐어. 근데 그때 그 사람의 톤은 뭐였냐면은 한 번만 좀 협조해 주시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렇지, 그냥 그때 그렇지. 사투리 섞이는 해가지고. 아, 원래 홍보수석들이 언론사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하는 압력이 아니라. 그게 그 톤이었어. 그러니까 그 압력으로 당시에 느껴지지만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에 한 사람이 언론에 접근하는 자세가 어쨌든 부당한 부탁일 수는 있겠지만 가가지고 형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오. 그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하필이면 KBS를 봤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보면은. 아, 이정은 의원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사람한테 약간 네. 저그저 살갑게 다가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유시민 정진아 예. 잘하자 도와줘. 그러니까 근데 유시민이라는 이 정부의 또 다른 실세는 거기 접근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뭐 한 다음에 KBS 거짓말했다. 니네 이거 당장 그거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될 거야 한 다음에 뭐 CEO가 책임져야 이 자세가 어디가 더 고압적이냐를 봤을 때 저는 이번에 드러났다 뻔히. 그 내용이 다 이 책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걸 뺐어요. 내가 청탁받았어. 알았어. 근데요. 이거 유재일 예. 이제 제가 쓴 거 저. 아니에요. 아니야? 네, 제가 쓴 근데 거 왜 아니에요. 갖고 왔어? 지금 이준석 제가 요새 홍보하는 책이에요.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에 약간 뭔가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그 당시 이정현은 홍보 수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근데 1위였던 사람이죠. 지금 유시민 의원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이렇게 개인이죠. 전 정치인이긴 하지만 공직 직함이 없죠. 전혀 없는 근데 분인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 한마디에 KBS가 움직였다는 게 KBS 기자들 입장에서는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굉장히 황당한 거죠. 이게. 정신상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아니, 황당한 입장이고 KBS 네. 그러니까 지금 전국 언론노조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그 노조가 몇 개 있거든요. 그다음 그 노조까지도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심지어 KBS는 노조가 좌파 노조, 우파 노조 이렇게 부를 만큼 노조가 두 개, 양쪽에서 공영 노조. 근데 이번엔 두 개가 힘을 똑같은 예. 목소리를 냈습니다. 뭉쳤다고? 아니 그리고 이게 다 같이 목소리를 그 내죠. 이게 싸울 때도 보면 방법이 있는 게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뭐 어떤 그 당시 민주당 정치인이 박종진의 쾌도난 말 보고 너무 열받았어. 박종진이 방송하는 게 저건 진짜 막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항의를 해야겠어.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박종진한테 얘기하고 박종진 잘라라라고 뭐 이렇게 막 협박하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유시민은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사장이 책임질 일이 있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뭐 이제 보면은 이게 뭐 이거는 채널A에서 뭐 방송 잘못해서 채널A 사장 책임질 일이 있을까 이러면 그것도 사실 접근 방법이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건 또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번에 굉장히 희한한. 그리고 예전에 이게 뭐랑 엮이냐면은 동양대 총장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야기했다는 게 뭐 이런 거잖아. 내가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갖고 왔어. 뭐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이게 보면은 사실 형님한테 형님 어제 말한 거 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네. 어? 형님 내가 이제 시나리오를 짜줄 테니까 형님 이대로 말해 이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압박이에요. 보면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접근 방법부터 이게 안 그리고 KBS 뭐 기자 선후배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기자를 진짜 기레기로 만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외부의 인사의 한마디에 KBS 사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사회부 기자들을 다 법조에 있는 팀을 다 지금 소환한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내부로 이게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언론사에서 처음 보는 행태 이런 거는. 아니 저는 내가 그리고 그 열심히 고생했던 2달간 고생했던 이 사회부 기자들 다 소환하고 내부로 그 다음에 특별팀을 따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보고 이거를 취재하게 한다? 이건 황당한 일이거든요. 정진영 같으면 사표를 당장 집어 던지고 얼굴에 집어 던지고 나왔겠지. 정진영 성격이었으면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정확히 내 스타일은 알긴 안 해. 그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고생하시. 기자 못 해먹겠냐 그러면서 던지고 나와. 그래서 이 형이 이 모양이지 항상. 네, 저는 이건 참을 수 없는 것 같고 그 사회부장이 또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또 인터뷰도 했던데 결기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전국 언론노조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저 KBS 노조와 또 공영노조하고 이번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거. 그리고 기자들에 대해서 이거는 언론에 대한 이 자유 부분에 있어서 이거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법적으로도. 아니 최근에 어떤 그렇게 일이 생각이 있었냐면 됩니다. 그 SBS, CNBC 방송하는 원일이 해설위원, 네. 네, 거기 원일 해설위원도 그 SBS 훌륭하신 CNBC 분입니다. 진행하다가 술 한 잔을 못 드시는 훌륭하신 CNBC 하다가 그 방송에서 발언들이 누구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 때문에 네. 방송을 내려놓으면서 언론인으로서 너무 울분이 터져가지고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로 가장 강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가지고 언론에 사실 압박이 얼마나 들어온지를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뭐 종편에서 특히 여러 우파 인사들을 거의 부르지 못하는 모습들 보면 종편들도 있고 인허가권이 딱 잡혀 있거든요. 내년 4월에 일단 3개사가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내년 12월에 MBN이 허가를 받는데 이것 때문에 종편들이 꼼짝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대원을 네. 안 불러주는구나. 네, 조대원 못 부르죠. 네. 이게 특히 이 빨간 로트는 부르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보이지 않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한 자유에 대해서 무언가 이 정부든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처하고 있는 어떠한 정부도 행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언론의 자유에서 시작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걸 소중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 언론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떻게 보면 KBS 우리나라 최고의 방송국이고 공영방송국인 KBS 기자들에게 이렇게 내부 소환 명령을 떨어뜨렸다는 거는 저는 정말 기자 선배로서 정말 너무 부끄럽고 이 나라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참 야, 나 질문 이준석 있어. 최고위원한테 너무너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런데 목소리 진짜 좀 제대로 내주세요. 저는 법조 취재 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법조는 원래 옛날부터 동아일보가 잘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왜냐면 사실 인맥과 그리고 신뢰관계 이런 네, 게 사실 역사가 취재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KBS는 이번에 이렇게 법조 취재가 한번 난장판이 나면요 이거 다시 회복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봐도 쉽지 않아요. 이게 인맥 컨넥션이라는 건 사실 신뢰관계 아니에요. 보면 제가 종진이 형한테 무슨 개인적인 상담을 한다 해도 이 형이 가서 술 먹고 어디 가서 야 윤석이야 이러더라 이럴 것 같으면은 말해줄 수가 없잖아. 근데 종진이 형은 안 그러니까 인간적인 얘기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KBS는 뭐 취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확인해 준 건 뭐냐면은 그 김경록 씨가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 중에 크로스 체크할 부분이 있어서 검찰에 뭐 물어본 바는 있다 여기까지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거 했다는 거를 지금 이렇게 유시민 나와서 떠들고 자체 조사한다고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검찰에서도 KBS를 상대하기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보면은. 저는 이거는 제가요. 자해 공간이다 아니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요. 취재하다가요 내가 질문이 있어. 얼마든지 의논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기자는 법조인 아니잖아요. 법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방송 조금이 얘기 아니라 나올 많이. 끝도 없다. 끝도.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하고 내가 친한 검사나 판사나 아니면 변호사랑 의논해서 야, 이게 법 위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야 기사를 쓰잖아요. 우리가 기사 쓰다 보면 이거는 위법행위가 확실합니다. 뭐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전화 통화할 수 있죠. 친한 그 법조인들하고. 유재일 평론가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찍었잖아요. 그리고 그쵸. 찍는데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세상이 제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거에서 저는 586의 행태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그 강목질 NLPD 간에도 강목질이 있었고 그리고 한총련 때 NL들이 PD를 어떻게 상대했는지 저는 그때 90년대 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같은 행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재인 행태. 대통령은 NL 쪽입니까? PD 쪽입니까? 그러니까 70년대 학번이니까 네. 그냥 운동권이죠. 예, 그래도 PD 쪽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 저는 CMP 논쟁으로 얘기하면 C죠. 그러니까 시민, 뭐 민족 이렇게 했을 때 시민혁명파, 그러니까 민족혁명파, 계급혁명파, 시민혁명파에서 70년대 그걸로 하면 CMP 논쟁에서 시민혁명파 정도겠지만 결국 주변에 있는 자기 참모들이 다 민족혁명파인데 CNP 커뮤니케이션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CN 커뮤니케이션인가? 네. 네.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번에 같은 경우에 저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변했냐 90도를 했는데 저보고도 한 달 정도 쉬라는 얘기가 여러 채널로 오는 거예요. 압박. 유재일이 압박 다 했구나. 그리고 저한테 이제 유재일 한 달 쉬어라. 네, 그러고 이제 저한테 악플을 하는 거에서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게 이틀 만에 쓴 거예요? 아니 제가 쓴 게 아니라 제가 소개를 하는 건데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김민성 주임이네요. 김민성 교수가 김인성 교수님 토론 물리학과 서울대. 네. 디지털 컴퓨터공학과네요. 포렌식 하셨었어요. 옛날에. 이 디지털 포렌식 하신 분인데 통진당 사태부터 해서 유시민 조직이 어떻게 여론 조작을 하는가 그리고 그 온라인에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통진당 때 경기동부 쪽이 아니라 유시민 쪽이 했었다라는 게 결국은 수사 기록에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건데 저는 누구를 비판한 거예요? 유시민이죠. 유시민 작가는 이 책 지금 베스트셀러인데 이거 유포되면은 아마 심지한 이미지 타격을 입을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있잖아요. 보면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본인이 권력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왜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면은 전체 KBS고 뭐고 다 꼼짝 못하죠.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똥줄이 타는 행태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싶은 게 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문재인 대통령 찍었을 리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실은 구석이 있었겠지만은 여기 찍었죠.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은 계기가 있어요. 저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하라고 이렇게 2012년 12월 19일까지 열심히 뛴 다음에 딱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꼈을 때가 그때였거든요. 윤창중 씨 대변인 임명됐 잠깐 저분은 어디서 나타난 거지? 이런 생각했을 때. 최도란 마이스터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그 다음에 총리가 딱 되는 걸 보고 저는 김종인 장관이 그래 총리하겠지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이상동 교수 정도는 입각하겠지. 그러니까 저야 뭐 나이가 어리고 그때 뭐 정치 안 하겠다는 선언을 했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딱 보는 순간
이상 돈 아무 자리도 못 받았어. 그런데 뭐 안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받고 싶어 했는데 못 받았어. 김종인 장관은 제가 봤을 때 최소 경제부총리, 그 중간 정도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은 총리 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 셋이었고, 제가 약간 비선으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들려. 70 노인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거 주고 받을래 말래 아니면 싫어 이거잖아. 나가라는 얘기잖아 이건 보면은. 근데 제가 이걸 들은 뒤로는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때 총리가 누가 됐죠? 정홍원, 아니 정홍원이었나? 정홍원이었겠지. 정홍원 총리였을 거예요. 네. 어쨌든 김용준 씨인가 그분을 지명했다가 아마 정홍원 총리 됐을 텐데, 아니 처음에 모델하우스 지었던 사람 다 어디 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런 생각했는데, 유재희 씨도 그 지점이 있었을 거예요. 딱 보면은 지금부터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 딱 여기다. 딱 여기서부터 난 이상했다. 저는 그 타임라인이 좀 전에 공정위 얘기는 안 했지만 유선주 국장이에요. 예. 유선주 국장하고 저하고 국장님, 예,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하는데 이 정부의 협조자였거든요. 이 정부가 공정위 개혁의 협조자였는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부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있어서 김상조가 나를 파면하려고 하고 나를 천하의 악녀, 갑질하는 악녀로 만들고 조직원들이 나를 왕따시킨다. 그리고 난 파면당하게 생겼다. 그리고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있어서 덮으려는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팟캐스트들 있잖아요. 이 진보 팟캐스트들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되게 떠들었었단 말이에요. 네. 집권을 하고 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왜 이러냐. 그리고 이거 김상조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내용을 봐라. 그러다가 아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했다간 김상조를 저격했던 천하의 개새끼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참고 하다가 안 되겠어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들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도 비겁한 거예요. 네. 어느 순간 여명숙 TV에서 그거를 제가 정리했었던, 제가 돌렸던 자료들이 돌고 그리고 여명숙 TV도 이쪽에 전화를 했었으니까. 네. 그 딱 나오는 걸 보고 내가 비겁했구나. 내가 맨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면서 제가 비겁했습니다라고 양심 선언을 하고, 여명숙 TV를 보라고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정리해 놨다고. 그때 이제 욕을 뒤지게 먹었죠. 너 지금 김상조 디스하는 거냐. 양심 선언했습니까? 네, 그때도 이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건데 말을 못했다. 지금 하는 거 아니고 지금이라도 똑같이 그때 했어요. 한번 회개 한번 하시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내 독자들하고 내 진영의 김상조를 저격하는 게 네. 무서워서 내가 못했는데, 여명숙이 하는 말 맞다. 나는 비겁했었다 그때. 난 비겁했다. 그 얘기를 그때 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정신이 형이 나는 윤창중 씨 되자마자 나는 나대로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여기 나와가지고 저분 저러실 분 아닌데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건 저러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지금 이 정부가 심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 그러니까 권력 잡고 사람이 좀 변하잖아 원래. 뭐 예를 들면 어린 나이에 최고위원 되면 좀 이렇게 목이 힘들고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나도 지금 어리다 그러는데. 이게 마크롱하고 나이 아니 비슷해요. 예. 이게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들끓을 정도, 지금 조국 사태나 옛날에 최순실처럼 대한민국이 들끓을 정도면은 그때는 이미 그 진영 내에 있던 사람들 두려움은 사라진 상태고 이제 그게 다 분출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 시그널은 정권마다 굉장히 일찍 와요.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 그런 거 뭐 유선주 국장이랑 뭐 여명숙 TV 이런 거 나온 거 몰랐잖아요. 근데 그 진영의 사람들은 살살 불안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이제 제일 불안한 게 태양광이죠. 태양광. 그러니까 이 태양광 문제도 뭔가 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중단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 얘기하면 보조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우사 같은 거 지붕이 태양광 패널로 바꾸면 네네. 보조금 나오거든요. 엄청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에서, 우리 집도 아파트 거 바꿨는데 보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 문제인데, 네. 이것도 사회적 기업이 전체 직원의 30%를 사회적 약자로 채용하면 돼요. 네. 근데 장애인이나 기타 등등을 30% 채우기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근데 10%도 어렵습니다. 경단료를 넣어버려요. 경력 단절료. 경단 여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성 단체를 끼고 하면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기업한테는 5천만 원까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공개 입찰량. 그전에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5천만 원으로 해요. 그러고 사회적 기업들 많이 해서 그거를
입찰을 쪼개요. 그럼 다 수의 계약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디서 저도 봤냐면 우파 세력들은 이 방송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에 국회의원들은. 물건을 납품하기로 해요. 네. 그럼 딱 봐도 내가 봤을 때 물건의 품질이 조잡해. 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사회적 기업이란 이유로 수의계약 팍 넘겨는 그 제가 5천만 원 이하는 수익이 특정하진 되니까. 않겠지만 그러니까 1,500원짜리 5,0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1,500원짜리 5,800원 판다. 뭔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뭔지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알고 있지만 얘기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니 형. 그러니까 어차피 사야 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지자체라고 해봐요. 그럼 지자체 보면 뭐 손님 접대한다고 커피도 쓰고 과자도 쓸 거 이런 거 아니야 보면은 그 회사 태그만 붙이면 이게 비싸게 납품. 여기 과자 나오네. 내가 보니까 지방 그 진실을 몇 개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 개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를 이제 뭐 어디다가 딱딱딱 얘기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라고까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는 건 아닌데 네. 풍문과 냄새와 그런 걸로 안다. 그러면서 대충.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러면 가짜 뉴스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적대시했다면 팠겠죠. 어느 한 예는 알고 있는 거죠. 1,500원에 빨리- 5,000원까지 나오는 거. 그죠? 빨리 종진이 형이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가지고 탐사 보도를 좀 해야 되는데 생각에 지금 너무 편한 방송하고 있어 지금 보면 이게 같이 예. 그래서 뭐 같이 까기 이런 건 하고 있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좀 다시 기자로서의 야성을 키워가지고 형님. 예. 그게 지금 민원 뭐- 기자 박종진. 예. 저 은행나무 냄새가 아주 지독하네요. 예. 자, 저는 못 느끼는데. 아니 그 댓글 보니까 유재일 평론가 얘기할 땐 끊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저 처음으로 한번 봤어요 댓글. 아니에요. 아, 제 욕이요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그게 아니야. 보니까 다음에 저기 진보 패널 누가 나왔을 때 현모식이 나왔을 때 유재일을 넣어라. 그러니까 좌파 둘이를 넣어가지고 좌파 까기를 시켜보면 현모식이가 유모식이한테 잽도 안 될 거다. 현인택 부대변인 얘기하는 거죠? 현인택이 누군데요? 양근택. 현인택 그냥 통일부 장관. 조대원 뭐 우리 위원장도 한마디 하시죠. 여기에서 뭐 하실 얘기 없습니까? 뭐 전부 다 대단한 이빨들이라 가지고 나도 어디 가면 이빨 안 되는데 여기 오니까 야 그렇다고 내가 형님처럼 할 수는 없잖아. 하세요. 여기는 막 팩트로 막 얘기하는데 형님처럼 와 이러고 그냥 맞춰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너는 뭐 내가 그냥 여기서 으아만 하냐? 내가 여기서 편집해서 이걸 빼준다고 하면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예. 뭐 편집하고 이거 빼주고요. 예. 빼주세요 이거는. 빼주세요. 요거는 빼줘. 왜냐면 빼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빼주자. 이거는 제 목에 그러면 이 사람을 빼주세요. 자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사람을 다 빼주세요. 여기서부터 내가 그 옛날에 시민운동이라고 우파 사람이 시민운동 거의 없는데 시민운동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그 각종 인허가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 수련원 부지인데 누가 그 땅을 기부를 해. 기부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기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또 용도를 바꿔 가지고 이 뭐 특정 업체, 특정 향후회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어. 집을 지어서 이 원래는 저기 청소년 수련 부지밖에 못하는 지역을 갖다가 음식점 짓고 빌라 짓도록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 돈도 부족하다고 아파트를 짓도록 해달라 그래요. 아파트.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리고 각종 그 뭐 예를 들면 현수막 하나까지 1년에 고양시에서 다는 현수막이 제가 듣기로는 이 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억 단위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어느 업체에 주는지를 봐야 돼. 이게 오죽하니까 예전에 나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조 위원장 이번에 고양시장 출마해라. 그래 되고 나면 그 현수막만 우리를 좀 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조 위원장 돕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산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대선 캠프 있을 때 어떤 말을 들었냐면 삼천리 금수광산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다 넘기더라도 대통령 하나 갖고 오면 먹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거대한 정부에서 어떻게 해먹는지는 내가 핵심에 못 있어봐가 잘 모르겠지만 지방 정부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부정부패 막 이런 게 가득 차 나는 있거든요. 이런 지금 것도 말씀을 봤어요. 들어보니까 서울의 뭐 지자 이준석 최고위원 네. 정치하실 거 아니에요. 네. 조대원 위원장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세요. 이런 것들. 서울의 모 지자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부패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고 뭐고 여러 가지로 그죠? 그게 왜냐면 한 당이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보통 정부를 가져가면 서울시장, 뭐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뭐 이런 거는 또 반대당이 가져가 가지고 정치권에 있는 그 정치 지망생들이 그 밑에서 정치도 배우고 또 최소한의 생계 유지도 하면서 이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국민들이 뭐 원체 자유한국당이 못하다 보니까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고 한 당에다가 정부를 갖고 하고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고양시장 이 다 갖고 온 적이 역사상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줬냐? 과반이 아니라 3분의 1을 몰아줬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하고 뺑소니를 해도 이거는 그냥 나중에 30일 출석 정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요번에 자유하고 따윈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뭐 이제 그렇죠, 뭐. 지자체 선거했을 때 네. 재밌었던 게 일명 점퍼가리가 있었거든요. 저번 선거에서 빨간색 옷 입고 뛰었던 사람이 요번 선거에서 파란색 옷 입고 뛰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보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뭐지 하니까 결국 이권인 거예요. 네. 자기 이권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자한당으로 갔는데 그 지역 이권은 그대로 그냥 동문회에서 이 사람이 점퍼 갈고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 권력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공약이 뭐냐면 앞으로 선출직 나가는 사람은 자 제가 봤을 때 원래 구의원의 역할이 뭐냐 구정을 감시해야 돼요. 그럼 적어도 구급 공채 통과한 구청 직원보다는 똑똑해야 될 거 아니야 보면은 그 사람보다는 능력이 좋아야 돼. 그래 감시를 하지. 근데 지금 상황 보면 어떠냐면 일부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 직원이 구의원 질의 자료를 만들어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감시의 대상이 감시하는 사람한테 질의 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앞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이건 그러니까 법으로 못하고 제가 만약에 당수가 됐어요. 당 대표가 됐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구의원 공천 받으려면은 무조건 구급공무원 시험 합격 점수 이상 받아와라. 네? 합격 점수 이상 받아와라. 합격 공무원 합격 점수를 이상을 받아와라. 그거는 말이 되네. 그거는 아니야. 이준석다운 생각이야. 난 할 거야. 왜냐면 자, 야, 아 그럼 나는 구원도 못해. 구의원 자격 시험을 너 구급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데? 난 해야 돼. 형은 전교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아보려고 해. 난 해야 된다. 우리 머리는 안 돼. 말이 되냐? 통과 말고 꽈락 이상 해야 돼. 꽈락도 못 해? 아니 그거 아 이거 안 돼 이 형은. 그거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까락이라는 게 뭐야? 40점 이상? 60점. 전과목 60점 이상. 야, 아 60점 이상?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거 왜 나한테 그래? 아니야. 나야 100점 맞아. 걱정하지 마. 아니 내가 자, 옛날에 그러면 얘기할게. 고대원 얘기해.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그게 아니, 나도 안 돼. 구의원이고 자, 우리 내- 이제 그럼 광역위원이 나 공부 시의원이잖아. 잘했어. 자, 시의원이랑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구청장 뭘 까고 싶냐 이 사람들은 요즘 그 공직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이 옛날에 행정고시 1차가 이제 PSAT라는 걸로 대체가 됐어요. PSAT이라는 걸로. 야, 말이 어렵나? 그 PSAT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말귀를 알아먹는지 그냥 언어 이해. 그다음에 뭐 표 같은 거 뭐 수치 해석, 법률 해석 이런 거 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에이, 그래도 그거 형은 안 꽈락 돼. 이상을 형은 안 돼. 우리가 술을 얼마 먹고 안 돼. 아니 이게 반헌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보면요. 가가지고 이 하는데 우리 가끔 국감보다 보면 저 아줌매는 이런 것도 모르나 하는 생각, 저 아저씨는 이런 것도 모르나 하는 생각 들 때 사퇴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기본적으로 자료를 알아먹는지 논리적으로 말귀를 법을 해석할 수 있는지 이거 정도는 꽈락 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국회 있을 때 나는 국회 유급 보좌진 안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야 그래도 내 국회의원은 되게 당시에 30대 때인데 대단해 보이더라고. 국회의원이 그렇잖아. 큰일을 하고 거기서 결정되면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고 직접적으로 돈이 수혜가 가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결정되고 이러는데 내가 국회의원 하겠나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직업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래. 그냥 써주는 거 읽으면 되고 이래 폼 잡으면 된대. 준석이 이야기에서 난 조금 교정하고 싶은 게 적어도 헌법 시험, 그다음에 국사 시험, 국어 시험 요 정도는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졸업 정도나 정치, 그러니까 법과 정치 과목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고등학교 실력 정도의 시험은 봐야 된다. 왜냐면 이게 헌법을 모르고 입법기관이 된다는 게 너무 웃기는 거고 법의 기초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국사를 모르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뭐 된다는 게 웃기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국어의 기본이 안 된 사람에서 호텔 연설이라든지 문법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 3과목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까 이준석 우리 저기 차라리 의원 국사 이런 거는 자기의 어쨌든 사관이라는 게 기본 들어가니까 과락이 모른다 있어야 했는데 된다. 사관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PSAT 이런 게 측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A라서 B면은 B면 C다. 이거 3단노법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해 못하고 꽈락대는 사람들은 그건 안 되죠. 그거는 하면 안 돼. 정치를 내가 하는 건 그건 어떤 보좌진의 도움 받는다 하더라도 죄악이에요. 그거는 이제 IQ 한 90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IQ도 아니야. 하잖아요. 정상 IQ 시험에 나와요. A, B, C 이거. 형 IQ 몇이야? 저 솔직히 이준석 얘기해봐 그래 이준석. 빨리 얘기해봐. 아니 왜냐면 댓글에 맨날 네. 유재일이 봐라 저 가더니만 너 우파들 옆에 끼어가지고 맨날 쳐발리고. 너 IQ 몇이니 근데? 난 IQ 153. 153. 내가 고등학교 때 153.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쟀는데 126. 어? 중2 때. 오. 근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한 번 쟀는데 그때는 149 나와서 좀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 형 내가 공부를 나는 못해서 그렇지. 149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저는 IQ는 126 정도야. IQ는 본 적이 없고 그 ESTP 그거만 봤어요. ESTP도 뭔데, IQ인가요? 아니 그거 성격 검사 이런 거. 성격 검사? 네, 그런 거. 그래, 문제를 해봐. 제가 조금 전에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냐면 이준석 의원이 무슨 말 하는지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학습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옛날에는 공부를 잘했을지 모르겠는데 아, 지금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들. 지금 학습 능력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가 안 들어온 사람들. 아,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 잘했다고 자기 맨날 자랑하는데 네, 지금은 또 누구 얘기하는 게 안 돼. 그러니까 또 내 얘기야? 다음 이웃음이야 네 이웃음. 얘기야, 네 얘기. 뭘 이웃이야, 자기가 맞는데. 나는 너 공부 잘한다 얘기 안 했거든. 아, 너랑 나랑 같은 형이 세대잖아. 같은 세대 뭐해?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그렇지. 저녁에 술 많이 먹고 어. 만나던 사람 계속 만나고 그럼 맨날 얼굴 벌겋게 오고. 새로운 사람 못 어. 만나고 새로운 책 못 읽고 이러면은 어. 이제 학습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맨날 그러니까 공부 잘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 형. 감사합니다. 나는 예.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 아니, 옛날 어렸을 때 좀 했다는 거죠. 다음번에 아예 형한테 포스터 컬러로 얼굴 허옇게 칠하고 한번 해봐야겠다. 조커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얘기를 해야죠. 유시민 그 검찰 KBS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아 KBS 정리하고 그만해 이제. 다른 주제 이제 자기가 아는 많이 하는 거니까 방송 얘기하지. 얼마나 좋은 주제들이 많아요. 이게 조국달 나경원 아들 뭐 아, 그 조국수. 그럼 김경록 저거 다 TV. 읽어보셨어요? TV 그래. 김경록 녹취록. 그 차장이 얘기한 녹취록. 인터뷰 녹취록 거기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을 한 마디씩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 먼저요? 네. 저는 그 녹취록보다 그쪽하고 이제 그 차장 동생이 또 변호사래요. 네. 그러면서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 그런 애들이 자기네들이 그런 입장을 또 제가 아는 또 노무사 친구가 그렇다고. 누가 누구를 협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 검찰에 검찰이? 최대한 협조하는 게 그들 그 PB하고 그 동생하고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아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 자, 근데 협조한다. 여기서 저는 기본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은 참 같은 걸 보고도 어떻게 해석이 참 다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PB가 무슨 거기서 얘기한 걸 보면은 뭐 사실 뭐 조국은 잘 모르는 것 같고 뭐 정경심 교수는 뭐 위험한 성향에 투자를 하는 것 같고 자기인데 자 대한민국의 PB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직무 자 회사에서 PB에게 내리는 사명이 무엇이냐 돈 많은 사람 돈을 우리 회사에 많이 유치해라 이거예요 딱 하나. 그리고 그 절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드 바꿔줘라가 지침일 리가 없어. 아니면 식료품을 사다 줘라가 지침일 리가 없어. 지금 우리가 자꾸 PB가 뭐하는 우스운 직업인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살살 해가지고 박종진이라는 사람이 돈이 약 100억 있어. 그러면은 가서 그 중에 한 50억 정도는 우리 금융상품에 넣게 하는 게 이 사람 목적이에요. 보면은. 그 이득도 최대한 자, 챙겨줘라 이러겠죠. 아니 근데 그렇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 꼬셔서 뭐 박종진이 갑질하면 그것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라는 그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는 그 투자 내용 같은 걸 보니까 불안해 자기가 직접 그 펀드에 가가지고 직접 전화해 본 거. 30억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물어봤다고 와 그랬지. 역시 그랬지? 똑똑해. 자, 나도 그 대목. 1. 야 이거 진짜. 내 생각에 해석은 다를 것 같아. 야, 아니야, 야. 1. 그런데 1이 나도 그 대목 주의 깊게 봤어. 그런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PB는 정경심한테도 뭐 정경심 교수가 위험한 성향의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걸로 나오고 또 뭐냐면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한번 문제 없는지 물어봐라 해가지고 뭐냐면은 맞아. 본질적으로 정경심 교수는 사기 당하는 건지 안 당하는지 그거를 계속 근데 정경심 교수는 보려고 문제 뭐냐면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PB가 저렇게 나한테 뭐 식료품도 사다 주고 뭐 이렇게 뭐 원희하고 민희하고도 잘 놀아주고 한다고 하고 일을 하는데 미안하지. 왜냐면 이제 덜렁 이제 그 남편이 그거 됐다고 해가지고 돈을 사모펀드라는 거에 넣어야 되는데 사모펀드에 다 집어넣어버리면은 이 PB는 닥쳤던 뭐가 되는 거지 이제 보면은 돈이 자기 회사에 있는 상품에 들어가야지 자기가 PB로서 뭔가 직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PB가 모른다고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정경심 교수가 PB한테 굉장히 내용을 숨긴 거지. 아니 그리고 본인이 원래 또 친인척이라 그래서 확실하니까 PB도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 숨긴 사람한테 거고. 찍히면 안 되거든 정경심 교수. 그럼 야 다 빼 이러면 난리 나는 그 거야. 안에서 내가 내용을 보면 느꼈던 건 뭐냐면은 PB한테는 그냥 상담이라는 게 구색을 맞춰서 한 것이고 우리 자산 관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PB는 어떻게든 이 고객님이 돈을 여기로 갖다 놓으면 안 되니까 직접 문의까지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려고 한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미 그 PB한테 이야기 하기 전에 정경심 교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넣겠다는 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문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나랑은 많이 좀 다르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도 주의 있게 봤는데 나는 핵심을 본 게 있어.
자, 일단 조대현 자, 위원장. 저는 사실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거부터? 저는 얘기할게요. 내가 오면서도 사실 통화를 여러 군데 많이 들어. 근데 늘 듣는 말이 이준석 유재일 얘기는 되게 전문가적 입장이라서 어제 이 동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한테 내 전화를 되게 많이 받고 팬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두 분은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할머니들이 설거지 하면서 일하면서 듣기에는 어려운 어렵다. 얘기야.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나한테 관심 많지. 형님한테 관심 많지. 형님은 보는 것만 해도 재밌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밥 먹고 사는 거야. 실력 없어도 밥 먹고 사는 거야, 이게 이미지로. 이게 딱 좋고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없다 보니까 여기 한마디 하면 맞아 내 생각이야 이러고 막 손가락 얹고 이 전형적인 이런 스타일인데 어제 사실은 여기다 뭐 그 펜을 갖고 여기 웃는 병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 시청자 다 알아 이제. 그래서 그 어제 모 젊은 기자가 자기 집에 집들이를 한다고 총각이 나하고 몇 명 기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 사무처에 있는 또 젊은 분하고 몇 명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갔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자가 자기 스스로가 난 좌파다. 난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어디 지역 얘기하면 또 알아보니까 어디 태어나가지고 어디로 갔고 어머니가 식모를 냈고 파출부를 냈고 아버지는 노가다를 냈고 이렇게가 자기 공부해가지고 이래 와서 지금 이런 유명 방송사에 기자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는 나보고 맨날 하는 게 난 형처럼 유학 가고 이런 게 너무 부럽다. 자기는 못 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부러워, 나도. 예예. 아 난 형이 부러워. 형 같이 방송 이래가 내가 형 정도의 그 인지도를 갖고 있었다면 난 뭐래도 금방 했지. 더 바른 소리 하고 내가.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좌파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도 다 좌파인데 그래서 좌파 정당을 찍었다는 거야. 지지했고 자기 방송에도 늘 저쪽 당이 유리하도록 뭐 기자의 한도 내에서 해줬는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너무나 비단결 같이 했는데 그 말처럼 살지 못했던 게 다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 정도 드러났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 그렇게 털었는데 언론에서 200만 건 120만 건 기사를 썼는데도 나온 게 뭐 있냐 그 얘기를 하니까 걔가 뭐라 했냐면 기자가 아니 이만큼 드러났는데 더 이상 뭐가 드러나라는 거냐 이제는 사법 처리해가지고 그 말이 재판만 하면 되는데 이미 다 드러났는데 도대체 뭘 하냐 저쪽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집단 약간 이 정신병 비슷한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2013년 10월 18일 그 인터뷰 내용 안 읽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댓글에 나오잖아 조던 저 새끼는 나는 그 얘기 조금 아까 이준석이 얘기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읽어드리면 얘기하세요. 조적조라고 하는 네네. 건데 그러니까 2018년 10월 18일 날 트윗입니다. 2013년이고. 2013년. 예. 천재야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누구 트윗이냐면 조국 트윗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미래를 예견했네. 네. 아니 조국은 나오면 할 게 많아 저는 이제 고 김경록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형이 또 경제부장을 그게 했지, 또. 26페이지나 되고 네. 그다음에 KBS 다시 정리해서 온 게 12페이지더라고요. 보니까 3쪽인가에 딱 나오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다른 건 다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연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여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한 30억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투자를 안 받겠다는 거야. 더 웃긴 거는 이미 49명이 꽉 찼다는 거야. 삼펀드에 코링크에 49명이나 순식간에 다 찼고 근데 보통은 투자를 하게 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만난다는 거야. 상상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근데 너무 신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기회에도 그럼 투자하게 거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상담을 안 받겠대. 돈이 정말 나중에 필요하면 전화를 드리겠대. 이거는 난생 처음. 내가 진짜 경제부장 오래 했지만 우리가 투자를 받는 때는요 진짜 이렇게 해가면서 설득해가면서 회사 그죠? PPT 가지고 설명해가면서 모으고 또 오겠다 그러면 더 추가로 해가지고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안에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 특히나 이런 게 다 있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시키면 49명은요 이미 벌써
패밀리들만 그 패밀리가 혈연인지 난 혈연이 아니라고 이익공동체. 보는데, 예, 이익공동체만 딱 묶어놓은 거죠. 거기에 그 마흔하면 외국 누구누구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옹호하죠. 누구누구 들어가는데 그거를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핵심이다. 아. 이 김경록의 핵심 그 문장을 여러 가지 보면서 내본 게 이 49명이 누구냐. 이거를 잡아라. 이건 쉬워. 이거 딱 와닿네. 이딱 와닿았어. 와닿지. 와닿냐. 예.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알 수 있는데. 됐어. 나는 원래 핵심 아니 보니까 여기는 학교 선생님 같고 여기는 학원 강사 같아. 형님은 쪽집게로 다 내가 핵심을 그냥 찔러대는 거지. 이제 이해 갔어. 네. 나 기사 아무리 읽어도 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자, 그거였구나. 이제 알겠죠. 이제 알겠어. 예. 아 대단해. 예. 어. 그리고 저기 또 또 지난주에 뭐. 큰 일이 하나 있었죠. 또 뭐. 그 조국 동생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조건 그분이 가수랑 똑같아요. 아니 이름이. 그분한테 돈을 투레이. 준 사람들은 다 구속되겠는데 1억씩 돈을 받은 조국은 구속이 안 됐다. 내가 역사상 제가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검찰의 여태까지 수사나 이런 거에 뇌물관계 한 건도 나는 다 거의 다 언론에 한 거 다 받은 사람이지만 돈을 준 사람이 집행유예 받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돈을 준 그러나 사람이 받은 사람이 구속이 그 부분보다 준 사람보다 덜 죄를 받은 경우는 덜 벌을 받은 경우는 나는 본 적이 없다. 아파서 그렇다잖아. 아파서. 이것도 제가 또 아파서. 아니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 검찰 초유 그 법원에 기각된 법원이 판사 이번에 그분 뭐 초유 사태인데. 그 이름 되지 않겠지만 이거는 법원에 여론을 내가 보세요. 모든 그 좀 이따 읽어. 법원의 모든 판사 내가 선후배들하고 다 전화를 해봐도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이거는 된다. 같은 판사로서도 말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너무 명백한데. 저는 그거에 대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저기 조국이야 읽어주세요. 또? 2018년 3월 22일 네. 홍익표 그 당시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영장 심사 불출석하면 100% 구속. 그러면서 MB. 네. MB 때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문제는 요번엔 영장 재청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MB 때하고 이거에 대해서 180도로 같은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예, 정의를 그동안 얘기했던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고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형님 말따는 염치가 없네. 염치도 여기는 없고. 염치가 있는 좌파. 그게 여기는 염치가 없는 좌파. 자기가 그동안 부르짖었던 정의가 얼마나 거짓이었음을 다시 재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그렇습니까, 최고위원님? 저는 그냥 허탈해가지고 요즘 이제 그 어록 같은 거는 제가 사실 평소 같으면 이런 거 야 아이템 좋다 해가지고 제가 웹사이트라도 만들고 제가 컴돌이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럴 생각도 별로 없어요. 이제 보니까 이게 사실 정치하다 보면 말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정치하다가 아니라 살다 보면 나이가 한 10살 더 들면 생각했던 게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웃음밖에 안 나온다. 웃음밖에 안 나온 게 아니라 이 집단 바보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저는 오히려 그쪽에 관심 많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 그래도 평균 IQ 이상의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판에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피리 불면 따라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가느냐. 난 진짜 아니 그 덕에 바른미래당이 정의당하고 지지율 역전했대 이제. 3등 됐대. 그건 또 우리 손 대표님 열심히 하시니까 또 아무 일이 없어. 6.5%. 많이 올라갔어 이번에 바른미래당. 몇 프로 됐는데? 한 7%좀 됐다. 내가 당대표 되면 10% 정의당이 넘어. 4%. 내가 당대표 되면은 아유, 이준석 당대표 되면은 20% 넘지. 내가 그때 공언했잖아. 내가 당대표 20%, 되면은 그때 20%, 썰전 가서 내가 공언했어. 내가 당대표 되면은 20%. 가장 먼저 박종진을 내 비서실장으로 인사관리하면 된다. 아니, 본인이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인사명령 1호 박종진을 아니 비서실장에 보임함. 여기 정진영 있잖아. 자기가 국회의원 되면 보좌관 쓴다 그랬잖아. 나는 둘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비서실장에 박종진을 보임함. 썰전해서 했어. 9시까지 출근. 내가 봤을 때는 나보고 9시까지. 나 8시에 출근할게. 둘 다 이 보좌관밥 먹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내 보니까. 아, 솔직히 여기 4명 중에 내년 출마해가 당선될 확률 제일 높은 게 조대원이지. 알잖아. 너지. 아, 나는 준석이는 이번에 될 것 같아. 에이 여기 아니, 석패율대로 준석이가 석패율. 아니 주간 박종진 때문에 돼. 아니야. 연동형 주간 뭐 박종진 비례대표인데도 때문에 엄청 떴어. 자 지역구에 투표가 될 사람은 여기 조den밖에 없어. 내가
내가 무조건 내가 총선도 되고 당대표도 돼가지고 박종진 발령낸다고 언론 기사를 먼저 낼 거야. 내가 착도 안 하고. 비서실장으로. 아, 내가 되고 나면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나면 쫓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딱 첫 발표 국회 정론관에서 박종진, 이준석 빨리 영입해라 이렇게 내가 딱 얘기할게. 정론관에서. 아니면 내가 형 그거 너무 늦으니까 공천 딱 결정되고 나면 그때 총선 이길래 질래 150석 할래 안 할래 이래가지고 영입하라 그렇게. 더 내가.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때 그게 설정 가서 얘기했더니만은 종진이 형이 뭐냐면 그때 어쨌든 1등이 당대표 되고 하태경이라는 2등, 3등까지가 최고위원이거든요. 여성 너가 4등이니까. 2등 안 했니? 내가 3등 했는데 3등. 최고위원도 안 된다고 나한테 그랬던 거야. 그때 보니까. 아 그랬니? 내가 그래서 아 최고위원은 되지 네가. 최고위원 비서실장을 낼까 생각했었어. 아. 최고위원은 돼. 아니 근데 준성이 원래 최고위원이 당연히 되는데 본인이 청년으로 안 나가고 일반으로 나갔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그래 본인은 이제 나는 청년으로 아니 안 청년자 나가겠다. 들어간 거나 이제 안 한다 그랬지. 청년 무슨 공천 청년자 들어간 거나 안 하려고 이제 보니까 하여튼 뭐 비서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9시 출근. 중요한 게 9시. 이거는 그냥 질문인데 바른미래당은 청년이 몇 살까지예요? 40살까지인가 39? 민주당이 45. 다 나머지 다 45인데 다른 매당 자유한국당은 45, 다 45. 근데 청년이 45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정치권에 없어요. 지금 젊은 위원장들 많이 뽑아서 그렇지. 내가 처음에 위원장 됐을 때 내가 47 뭐 이래 됐잖아. 이제 만으로. 그런데도 내보다 나이 젊은 분은 10%도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 그때 보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처음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 36이었거든. 그리고 나서 40대 가지고 그때 첫 번째 18대 당선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성원 의원이 73년생인데 네. 김성원 우리 당의 지금 대변인 하는. 근데 그분이 지역구 중에 최연소거든. 네. 비례일 빼고 신보라일 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당이 나이가 많다는 거지. 30대 국회는 한 명도 그리고 없어요. 지금 민주- 사실 똑똑한 젊은이 많잖아요. 근데 많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삼성 가고 변호사 되고 다 로스쿨 가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전문 영역에서 그래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정말 나라가 답답하고 그러면 나는 좀 나왔으면 하는 게 바라요. 우리나라 젊은 똑똑한 사실 전 그래요. 많아요. 그분들도 나와야 이준석 되지만 같은 경우가 위대한 게 왜 그러냐면 얘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었잖아. 하버드 가고 뭐 최고의 하버드 갔다 분야 왔고. 아니야. 하버드도 졸업하고 뭐 많이 졸업했잖아. 카이스트인가 뭐 거기도 졸업하고. 사실 졸업 안 했어. 안 했나요? 하여튼 카이스트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과학고. 그래. 네, 거기 나오고 엄청 똑똑한데도 얘는 그 모든 그거를 버리고 정치권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젊은이들한테 귀를 좀 기울이는 아니 근데 필요가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유재일이가 나이가 많아. 아니, 근데 준서이가 이런 거야, 이런 많아. 거야. 제가 훨씬 많죠. 한참 많지. 유재일이가 더 늙었어? 10살만 이상, 10살 이상. 근데 형님 이걸 봐. 이게 뭐냐면은 10살 이상이야? 그 정도. 유재일아 너도 나와야 되겠다 이제. 자, 너도 이제 나이 먹었어. 자 형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 정치라고 했던 결단 내렸을 때는 자 내가 이 정치판을 내가 뭐 혼자 뚫고 다닐 건 아니고 결국엔 무슨 동아줄이라도 있어야지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그때 내려온 게 박근혜 동아줄이었지 저는. 근데 대한민국 역사에 젊은 정치인들이 발굴되는 과정 속에서 동아줄 없이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뭐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다들 떼거지로 이렇게 막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라 잡았는데 예를 들어 손학규, 김무성, 정병국 다 YS 키즈 아니에요. 노무현 다 YS 키즈 아니에요. 그 동아줄 없이 못 들어와요. 예를 들어 지금 동교동계 다 DJ 키즈고 과연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나는 박근혜 키즈 뭐 그냥 한 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무슨 동아줄을 밑에 내려줬냐는 거예요. 보면 지금 당장 문재인 없어. 대통령이 누구한테 제가- 동아줄 기껏 내려준다는 게 조국 아니야. 보면 지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조금 전에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에서 땡기는 것도 중요한데 정치권에서 후배를 키운 적이 없어요. 중요한 얘기다 오늘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친구들 땡기기 바쁘지. 그 이제 이 민주화 운동 세력 내에서 봤을 때도 이 형님들이 조직을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국회로 들어와 김대중 대통령이 땡겨왔었던 분들은 조직의 배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부르주아 정치인 이렇게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땡겨온 사람들은 조직을 버리고 간 거예요. 야 이준석 너 오늘 지금 동아줄을 오늘 땡겨. 그러니까 생각해봐. 형님도 젊었을 때 그때 18대 때 동아줄 인정을 팍 잡았는데 뛰니까 그냥 푹 떨어진 거 아니야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 후진들을 안정적으로 이재용 땡겨올 수 있는 구조가 없어졌어요. 이제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아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준석 의원처럼 맞아. 여기서 누군가 끌어줘야 형님도 돼. 사실-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내가 동아줄 잡겠다고 멋있게 타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푹 떨어졌잖아. 사실 내가 당협위원장 9대1 내 얘기야. 나 내가 미치겠어. 9대1 뚫고 아니 났을 형님 때 얘기 알아들어. 형님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받은 게 우리 지역에
사실 내 1, 2년 후배가 하나 있는데 국회 오래오래 하다가 결국은 정치적 꿈이 있었지만 꿈을 못 이루고 밖에 나갔어요. 왜냐? 이 당은 줄 없고 돈 없고 백 없으면 거기다가 조대훈처럼 성격마저도 고분고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촌 그 오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저 단상에 올라간 저 이준석 나보다 15살 적은 이준석을 바라보며 내가 눈물 흘렸다는 거 아니야. 걔는 줄 잘 잡아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뭐 대원아, 줄 잡자 우리. 근데 줄 잡아. 나는 그때 네 대일아, 양반도 별로 대일아, 싫었어. 우리 줄 좀 잡고. 근데 너 이준석 줄 잡어. 너 왜 안 잡니? 아 썩은 거 줄이야 나 썩은 근데 거. 나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나는 그때 정말로 지역으로 내려갔어. 지역 내려가서 지역민들하고 부딪히고 지역에 있는 문제 작은 문제를 갖고 이렇게 시위하고 감시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게 1년 2년 가면서 고소당하고 또 빠져나오고 재판장 불려나오고 이러면서 조대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생기고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정치권으로 진입한 루트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뭔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정치가 지금 간단하게 하면 좀 다양하게 해야 돼. 정년퇴직도 없고 신입 공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야 우리 4명이서 당 만들래 아, 그럼? 시끄러 돈 없으면 이야기하지 마. 그러니까 너 당대표 쉽게 될 수 있어. 아니,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진이 형이 옛날에 지금 몰라서 그런 종진이 형이 그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 뭐 자기 쥐꼬리만한 권력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쾌도난마 진행하고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은 뭐 그 2명 3명 앉는 자리 한 자리 정도만 종진이 형이 박종진 퀴즈들을 만들어 볼까 하고 해가지고 진짜 돌려가면서 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한번 젊은 사람 냈잖아요. 지금 그 집단의 영수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맨날 그렇지. 종진이 형 그때 보면 맨날 그 접대 받고 술 받아먹고 한번 출연시켜주고 이랬을 거 아니야 보면은 그냥 기성 정치인들. 그랬을 것이다라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보면은. 예? 뭐 여기서 부인을 해도 이상하고 인정을 하면 더 이상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뭐라고 그때 말을 못하게. 막강한 동아줄이라는 권한을 그때 날려먹고 지금 와가지고 죽은 자식 뭐 하고 있는 거지 보면. 네. 원래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형님은 이제 와가지고 후배들한테 이제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지 사실. 사실 잘 될 줄 몰랐고. 그 지금 막 그러잖아. 인생은 대원아, 모르는 거지. 대원아 네 만난 게 나는 이제 뭐 마지막 줄이야. 뭐 내가 형님. 아니 근데 아까 그 여러 가지 경로가 생겨진다고 했는데 나는 그때 종진이 형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 언론이 있었으면 언론인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지금 형이 키워놓은 거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튜버를 키워놓은 거야. 이봉규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네. 그 50대, 60대 유튜버 아저씨들을 키워놓은 거야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이 키웠다. 그 사람들 형한테 고맙다고 명절에 뭐 선물이 오냐고. 없지. 제가 보니까 인구 구조로 봐도 586이 너무 많아요. 586 이? 그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고 그래서 많고 자기네들 세대에서의 결속도 강하고. 그런데 이 586 그리고 항상 자기네들 이렇게 자리 못 잡은 친구들도 많으니까 후배들 돌볼 겨늘이 없는 거야.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사람 다시 기용되고 그리고 그때 못했던 사람들 자리 만들어주기에도 아니 너무 근데 왜 많은 거예요. 유재희를 안 써? 유재희 그렇게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는 586 세대하고 형들하고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분고분하지 못하고. 고분고분 못 하지 못하고. 박종진이라는 사람이 항상 정치권에서 약간 육두품 같은 위치에 있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확실히 방송계는 선골이잖아. 아니야 종진이 형도 성골 타입은 아니야. 성골 종진이 아니야. 형도 이렇게 딱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 방송국에 가면은 핵심 라인은 아니었어. 근데 완전 실력으로 자기 돌파해가지고 육두품으로서 갈 수 있는 최대의 위치까지 가고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 종진이 형이지. 누가 그러더라. 박종진 그러면 인맥의 대마왕이라고. 종진이 형 봐봐. 종진이 형이 무슨 종진이 형이 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각 조중동에 무슨 뭐 핵심 라인이 갔다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 라인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그래서 그걸 메우려고 인맥을 열심히 쌓아서 실력이 배서 인맥으로 왔다고. 그래도 현명한 게 기존 멤버로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젊은 아니, 세대들한테 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대중한테 놓고 종진이 형 갖다 놓으면은 종진이 형은 누구보다 인텔리고 학벌 좋고 한 사람이지만은 그 이너서클이라는 건 약간 얘기했던 청와대에 들어가는 정도의 이너서클 아니면 뭐 그 안에서 정권을 세먹는 정도의 이너서클 아니면 언론사에서 방귀 좀 끼고 다닌다는 이너서클 아니면 종진이 형은 실력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러면 이준석만 이너스컬 더갈 정도의 그 캐파가 되고 우리는 다. 근데 그러네. 하나 확실한 아이가. 건 준성이는 나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그걸 또 한 번 느끼고 있어. 저는 근데 나는 내가 정진이 형이 그 이너서클 돌파하기 위해서 한 단계를 딱 뛰어넘기 위해서 매번 했던 도전들,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한번 나가봐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던 도전. 그 얘기도 누가 하더라. 아니 박성진 그분은 그래도 자기 한 말은 지켜야지, 공인으로서 구명조끼라도 하면 입어야지, 퍼포먼스 해야지. 그걸 안 했다고 어제 기자들 아니 얘기했대. 했어요. 그 커플. TVN에서 구명조끼 입고 했어요? 예, 다 그거 아니, 했어요.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예, 그냥 뛰어들어갔어? 예, 예. 그럼 걔가 잘못 알았네. 예, 예. 저 프로그램으로 하는 바람에 예. 저는 종진이 형님이 떡상할 거라고 떡상 일명의 용어인데 네. 갑자기 확 올라간다. 욕이라고 욕? 확 올라간다를 급격한 그거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세대 중에서 후배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분이 몇 분 없어요. 그렇지. 근데 근데 우리가 영양가가 없나? 없네. 아니, 야 오늘 한 거 자르지 마. 야 너무 아니, 분위기 좋다. 여기. 끝나고 여참 야, 머리가 밥 쌀게. 머리가 대단한 야, 형이 게 밥 쌀게, 아니 그게 진짜. 아니고 어. 끝나고 난데 형이 늘 전화 새끼들 금방지기 이랬는데 오늘 그 얘기 못 하겠다 입을 닫네. 이런 소리 들어놓고도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대현아? 먹고 싶으면 많지. 뭔데? 여의도 여기 뭐. 여기도 다 좋은 식당이야. 야 오늘 저기 소주 한잔 하지 뭐 깨끗하게. 아니 소주는 안 돼. 나는 오늘 왜요? 나 지방 가야 돼. 아 그래요? 어른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저는 당원 집회 가야 돼. 그래서 아니 당원 집회. 소주 없이 밥 먹어. 아니, 당원 집회를 가야 돼 빨리.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게 그 방송 기획안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매주 주시긴 하는데 네. 그냥 뭐 그냥 제작진한테 뭐, 미안해. 예. 아니 그래도 이런 거라 다 내 있어야지. 그쵸. 이거 안 하면 우린 진짜 술 먹고 해롱해롱.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걸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나경원 아들 마침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들어보자. 이게 뭔데? 나경원 대표 아들이 이제 그 뭐야 포스터 작성하면서 제일저자 등록됐다 이거 의혹이 하나 있었고 연구 포스터 때 그때 그리고 거기 서울대 소속이라 썼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잡고 처음에는 뭐 제가 이제 나경원 대표 그 의혹 터졌을 때 제가 조국 장관 딸 나왔을 때처럼 성적표나 이런 거 다 확인해봤어요 보니까 근데 얘는 우선 미국에서 학벌로는 깔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보면 그게 왜냐면은 그 한 간학교 세인트폴이라는 학교고 거기가 우리로 치면 과거의 경기고 수준이에요. 그 돈 주고 가는 데 아니야? 돈 주고도 못 가. 거기는 돈 많이 주고 아니, 엄마 아버지 유명하다고 못 가. 외국은 돈 주면 기부금 입학은 되잖아요. 다 웬만하면. 아니 근데 뭐 나경원 대표가 아 뭐 그러니까 그런 그래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경원도가 기부 입학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봤을 때 근데 돈 주고 안 되는 학교는 없어요. 대한민국 외에 다른 학교는 다 돼요. 예일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뭐 화학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오씨 이거는 봤을 때 나보다 미국인 입장에 봤을 때는 스펙이 훨씬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왜냐면 뭐 하버드 예일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1등 2등인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은 아직도 저는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볼 텐데 무슨 하와이에 대학 교수 하신다는 분이 나와가지고 무슨 나경원 아들이 뭐 성적이 무슨 뭐 안 좋다는 이런 얘기하고 누군 또 트위터에다가 내신 성적이 5등급이었다 막 이렇게 막 올리고 이러거든요 보면은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봤는데 성적표에 보면 뭐라 나왔냐면은 스마쿰 라우드라고 돼 있어요. 스마쿰 라우드라는 건 뭐냐면은 스마쿰 라우드라는 거는 한 4등 했다는 거거든요. 140명 중에. 잘한 거네. 140명 4등 했다고. 어우, 4등이 4등급이 된 거예요 된 지금? 거 아니야? 홍정욱 씨도? 4등이었는데 맞아 그 정도 했을 거예요. 홍정욱 씨도 그 정도 했나? 홍정욱 씨도? 홍정욱 선배가 하버드에서 그 이아스라는 거야. 이아스. 그 전공이 이아스인데 이아스가 뭐냐 이스테이션 스터디스라고 우리끼리 이아스라고 하는 건데 동아시아학 전공인데 거기서 마그나였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마그나 cum laude 마그나는 였을 뭔데?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되게 잘한 그것도 거고. 잘한 거야. 그 5등급 설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니까 이거야. 보통은 그 가장 잘하는 수석을 이제 발레딕토리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마쿰, 마그나쿰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큼 라우드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자막 꼭 처리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겠다. 나도 미국에서 한 10년 공부하고 이준석은 왔는데 몇 등 나는 했어? 이런 걸 잘 저요? 몰라. 저는 미국 대학에서 봤을 때는 그냥 수석 1등? 못하죠 전혀. 그런 거 전혀. 그러니까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거 하기가. 저는 야,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 아들도 어. 그 예일 졸업할 땐 뭐 받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잘했다. 옛날 경기고 수준에서 한 4등 한 거예요. 그럼 잘한 거지. 근데 그거를 5등급으로 치환해가지고 공격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거의 근거가 또 뭐냐 보면은 트위터에 있는 게 뭐 트위터리 아니야. 그리고 그걸 갖고 퍼가지고 나한테 이준석이가 거짓말했군요라고 공격하러 와. 야. 내가 반박을 해.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지들끼리 막 확산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사태로 인해 드러난 게 뭐냐면 얘네들의 지금까지 우격다짐식 논리 전파 방식이라는 게
매번 그렇게 여론을 만들었던가요? 보면 항상 똑같아요. 제가 광우병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광우병 때 100분 토론을 했잖아. 그때 보면 재밌는 사람 전화 많이 왔었지. 그때 전화 받을 때였으니까 100분 토론이. 전화 와가지고 뭐 그때 고양시에 어떤 아저씨였을 거야. 누가 그 쌀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던 아저씨 하나 있었어. 광우병 때. 그래서 그 아저씨는 조소를 샀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 방송에서 봤을 때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미국에 사는 뭐 주부인데요. 여기는 가보면은 마트에 전부 다 원령 표시를 개월수대로 해놓고 팔아요라고 주장했어요. 그거는. 나는 당장 그때 미국에 귀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도 못 본 것 같은데. 미국의 어떤 미친 마트에서 우리 소는 60개월 된 소입니다 하면서 파냐고 그거를.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딱 그거 하나로 권위부여가 된 거야. 미국에 사는 아줌마. 근데 그 뒤로부터 막 그것 때문에 또 시위를 하지. 미국에 사는 아줌마가 증언했는데 이렇다. 이번에도 보면요, 그 차례만 미국의 하와이대 무슨 교수라는 분이 갑자기 입시의 권위자로 등장을 해.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지난번에 뭐예요? 자, 조민 씨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김어준 씨 아침 방송에서 무슨 입시학원 관계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보면은. 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입시학원의 본질은 안 되는 사람 된다. 내가 능력 있어서. 이런 사람을 아나운서로 만들었다. 아나운서 아니에요. 난 진짜 여기는 아나운서계 최고봉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서 그런 거지. 자, 난 학원을 다닌 적이 취준생 없습니다. 막정기를 넣고 보자고 보면은. 저는 과외나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계속 이제 진짜로? 하려는 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근데 우리 때 다닌 사람 어디 있어? 근데 과외 금지 시대였기 때문에 나도 과외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나도. 나는 앞으로 진짜 제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뭐 친구가 증언했다. 아니면 뭐 학원 관계가 증언했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뭐 하와이대 대학 교수가 증언했다. 미국 사는 엄마예요. 뭐 이런 거 제발 좀 그만하자고. 이제 보면 이거는 이번 사태 무슨 웃겨가지고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보면은 나는 내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던 사람인데 어떻게 미국 그거는 사는 아줌마가 나보다 권위자일 수 있냐고. 나는 아니, 대학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고 이준석 최고위원이 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야기에 있어서 근거와 과학적 데이터까지는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허구 맹랑한 이야기들을 퍼뜨린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나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는 나는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끔찍하다. 내가 종진영보다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항상 종진영한테 굉장히 권위적으로 말하는 건 종진영한테 미안한데, 단 하나 제가 절대 안 건드린 영역은 뭐냐면은 종진영으로서의 기자로서의 경력과 기자로서의 전문성은 저는 전혀 접근할 생각도 없어요. 뭐 취재에 대한 그런 그 센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취재 방식에 대한 이해나 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10년 가까이 종진영 교류하면서 그거는 신뢰를 100% 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건 형 자존심이에요, 그거는. 근데 자존심이면 내가 더 잘 알지. 아니, 그러니까 자존심이고 실력이야, 그게 형이. 아니 네. 그렇지. 일본에 사는 사람한테 근데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그건 맞지. 예. 아니 그건 맞고. 내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역에서 유언비어도 많이 나오고 그 지역에서 내가 제일 강자니까. 하버드 1분만, 얘기할 1분만. 때 내가 준석이한테 하버드 얘기 못하지. 1분만. 그래서 나도 미국에서 학위를 2개나 받은 사람인데 대학원 그것도 어떻게 기부금 입학 여행은 어떻게 해요? 대학원 아니, 기본금 형님, 없어. 그 소리는 나보고 육사대 갈 때 너 기부금으로 갔냐, 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육사에 버스 한 대 기부하고 갔다, 뭐 이런 소리 하면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도 안 하는데 어쨌든 미국 대학에 뭐 하버드 정도는 아니라도 유수의 대학, 우리 NYU 그러면 went to NYU 그러면 다 미국 애들이 와우 이래. 아 진짜 그래, NYU 나왔어요? 내가 NYU 나왔죠. 내가. 진짜로? 아 왜? NYU 엄청난 데인데 거기? 뉴욕대 NYU는 뉴욕 가면 콜롬비아, 하버드, 일보다 더 유명해.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NYU야 진짜? 아, 있겠죠. 농담 왜? 삼아. 됐고. 야 NYU 근데- 좋아. 고대도 좋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을 봐서 어떻게 성장했냐가 중요한 거지. 학교는 좋아요. 아, 진짜 고대도. NYU 좋지. 예. 자, 그리고 네. 어쨌든 내가 늘 믿는 게 지역에서 아무리 뭐 나를 오해하고 공격하고 해도 내가 믿는 말이 뭐냐면 링컨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는데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고 또 만인을 일순간 속일 수는 있지만 만인을 영원히 속이지 못한다. 지금 현재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옛날에 광우병 때도 막 미친 척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났고,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시고 이런 시골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80 다 돼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정부가 현재 거짓말하고 있고 조국이 뻔뻔하고 이런 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보면 이 정부에서 막 얘기하면 할수록 중도층은 계속 빠지고, 이제 41% 대통령 선거 때 받은 41% 빠지는 게 아마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난 올 거라 보죠. 좀 오래간 거짓말이 이 책을 보시면 깨지죠. 아, 다 이쯤이면 깨져, 다 그러니까 깨져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조국 장관이 옳냐 그르냐 유죄냐 무죄냐는 넘어갔어요. 끝났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뭘 보는 거냐면은 저 사람이 도대체 뭐기를 저렇게 모든 팀이 달라붙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냐는데 나도 박근혜 정부 때 막판에 이제 그 최순실 터졌을 때 당연히 나는 대통령이 나와서 담화를 하고 기자회견 할 것 같으면 이럴 거라 생각했어. 저도 제 측근이 이렇게 잘못했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다시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싹 분리돼. 이게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싹 분리돼 끝나는 거였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은 최순실은 제가 뭐 가깝게 여겨가지고 일을 이렇게 했고 연설문을 제가 했고 이게 뭐냐고 진짜 보면 이게 뭐가 아니 나 진짜 저는 이 김인성 교수님이 저를 막 욕했던 분이에요. 이 책의 저자가. 저는 유시민 작가하고 이 참여계를 되게 디펜스했던 입장이고. 그래서 하다가 이게 검토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저보고 요새 배신자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자료 검토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김인성 교수가 막 얘기하는 걸 쭉 하다 보니 이분이 맞고 내가 틀린 거야. 그러면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죠.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하는 순간, 과학적인 데이터를 네. 가지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에 입각한 걸 인정을 하는 순간 유시민 쪽한테는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배신자가 되더라도, 배신자라는 얘기를 들어도 내가 사실 대중 앞에 잘못된 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거짓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유시민은 비판하고 이재명 지사도 비판하는 거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엔 친문 세력이 이재명을 어떻게 공격을 했는가. 아, 그러면 이재명은 이제 띄우는 거예요? 피해자고요? 그렇게 이제 피해자고? 디펜스 하는 건데, 여기 그래서 디펜스? 제가 보수 분들한테는 그래요. 뒤에 이재명 띄우는 걸 보기 싫으시면 앞부분 유시민을 까는 것만 봐라. 아, 보수의 그 어떤 사람도 유시민에 대해서 요즘은 이렇게까지.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은 비판하고 이재명 지사는 좀 네. 띄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사실에 입각해서 하자. 그래서 명백한 저는- 증거가 있으면 항복하자 이거죠. 저는 이 책에서 나오겠지만은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저는 사과의 훌륭한 저는 지도자. 이번에 조국 장관의 뭐 이게 고구마 주기가 어디까지 나오다 보면 나오겠죠. 근데 한 가지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 게 사회 담론을 형성하는 방식,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온라인 조직들이 어떻게 이 판을 그 얘기도 여기 들고 흔들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인 게, 대한민국의 대선 주자 하나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한 어떤 사회적 존경인식 받아야 되고 역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대선 주자 또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가볍게 소비했느냐, 때로는 그게 인터넷 풍문이기도 했고 아니면 조직적인 살인이기도 했고 인격 살인이기도 했고, 저는 이걸 다 거치고 나면은 뭐 자기 잘못이 들어간 분도 있겠지. 이재명이든 유승민이든 안철수든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홍준표든 아니면 뭐 제가 봤을 땐 지금 황교안이든 나경원이든 아니면 거꾸로 뭐 저쪽에 친노의 김경수든 누구든지 간에 그것의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피해 받은 만큼은 복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대선 주자들을 조직 논리 또는 이런 인터넷 장난질 때문에 버려나가기 시작하면은 남는 거는 검증 안 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데 얘네 눈치에는 드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 파시즘이 오는 거죠. 그게 그 진짜 홍준표 최악이야. 대표는 그 본인이 쓴 거에 무슨 돼지 발정제? 그것도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보면. 본인도 별 생각 없었으니까. 나는 책에도 그 제일 썼을 궁금했던 건데. 게 영감탱이가 그게, 나는 솔직히 나는 이게 나도 어릴 때 이제 그냥 경상도 지방에서 이제 있어서 그런지 몰랐는데, 영감탱이로 영감쟁이 정도는 애칭이야. 우리 있잖아, 우리 나이쯤 되면 대구 가잖아. 애들이 나보고 이제 하는 말이, 야, 너 서울 갔다면 왜 서울말 써?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내가 사투리 쓴다고, 저놈 사투리 쓴 놈, 경상도 쓴 놈 좀 끄집어내라, 이런 말이 많아, 댓글에. 그런데 사실은 대구 내려가면, 야, 이 새끼 뭐라, 막 서울말 쓴대, 서울말 쓴대, 막 이래. 근데 거기에 우리가 술 먹으면 우리 나이쯤 되면 50점 넘어가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영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 집에 영감인데, 뭐 할 맛이 그러고 이렇게. 그러면 또 뭐라 할지 모르지만 영감탱이는 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영감이라는 단어는 나는 나쁜 영감 단어는 아니고 아니에요. 영감쟁이까지는 굉장히 애칭으로 들었어. 나는 영감쟁이 다 해. 그러니까 영감쟁이는 굉장히 애칭이었어. 내가 어릴 때 기억에. 이게 서울말로 쓰거나 글로 보면 되게 나도 비하는 말 영감탱이는 안 같은데.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영감 최근에 네. 하여튼 뭐 이준석 최고위원이 또 좀 억울한 일이 좀 있었던 뭔데? 것 같아요. 아까 뭔데? 좀 약간 얘기 들어보니까 뭐.
뭐 중심되는 하와이 거지? 뭐 대학교 뭐 하와이 되는 얘기하면서 또 이준석 얘기가 좀 잠깐 나와서 아니 근데 그거는 그 하와이 대학 그런 거는 또 뭐 이준석이가 조금 또 뭐 이렇게 휩쓸려서 억울한 것 같은데 그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유능한 지도자 형님 하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준석이 간악한 무리에게 난도질 당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책에 있는 걸. 이 책에 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박중신이가 진짜. 박중신이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나왔어도 그런데 우리 중도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렇죠. 그렇지, 난 사실 우파야, 난 우파. 아니, 우파신데, 아니, 본인은 네. 우파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나 보면 빨간 우파. 이쪽 중도 자유한국당에서 우파? 네. 네가 어떻게 우파냐 손가락질 당하는 아, 이제 그런 사람 우파예요. 없어, 이제. 네. 이제는 아니, 얘 드물어. 나가라 잘라라 하는 애고 아이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 멤버들 보니까 여기도 거의 이제 버림당한 사람이고 여기는 이미 원래부터 그냥 버림받았다. 이미 버림받아 중도 쪽에 와 있고 그리고 나도 여기는 뭐 이미 베린 그렇고 사람이고. 제가 하나 제안하는 이게 좀 네 하려고 명이 하는 게 보면 뭐냐면 중앙에 가까운 사람들이야. 형님 아직 섭외력 되시죠? 그럼 되죠. 이 사람도 우리 할까요? 일이 뭐냐면 대선 주자 연세 인터뷰 박종진의 대선 해서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형이 쫙 인터뷰를 하신 다음에 억울한 것들 참 그 이제 해명할 게도 충분히 그러니까 방송은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아이디어 좋아. 유튜브는 시간 제약이 없잖아요. 없잖아. 그렇게 해서 이 대선 주자 좌 가리지 않는 중도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다 해서 유튜브도 올리고 책도 내시고. 근데 대선주자 한 번씩 다 그 종진이 형 대인기 있어가지고 아 대인기 있어서 종진이 형을 상대를 안 하나? 당장 제가 조금 안철수 안 나올 테고 안철수 세게 안- 했거든 여러 가지로. 예. 아이고 제가요 지금은 유승민 나올까? 지금은 제가 좀 굉장히 저기 한데 저한테 인터뷰에서 이게 오히려 기사화로 해서 공교롭게도 어려움에 빠졌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한번 하고 김무성 대표가 그 중에 하나였고 예, 여러 가지. 나는 나가볼게. 형님 예. 섭외면 난 나올게. 예, 대선 주자로 유력. 허경이 형만 나올 것 같은데 생각 허경영 씨만 그래서 또 이제 본인 블로그에 역시 박종진이 날 알아준다 이렇게 또 올리시겠지. 그게 딱 해서 한 조회수 100만이 터진다고 하면 그쪽에서 과거는 있고 먼저 접근을 하지 좋은 않을까요?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먼저 일단 추진해볼게요. 100만 조회수 터질 사람을 생각해봤는데 허경영 씨야 내 생각에는. 그만해라 진짜.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니 허경 씨도 인터뷰했어요. 캐도남마에서 그때 한 많이 번인가 했지. 두 번. 많이 네. 했어. 근데 두 번인가 형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 허경영 씨는 그 요즘 하는 방송이라는 걸 봐도 그냥 약간 희화화된 인물이 된 것 같아 이제. 봐요 좀. 아니 그분이 왜냐 그분이 날 되게 좋아해요 보면. 저랑 이철희 의원이랑 무슨 KBS 방송 요 앞에 찍으면서 허경영 씨의 정책을 재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뭐 몇 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그랬더니만 역시 이준석이 날 알아본다 이러면서 그거는 아니 허경영 씨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몇 개가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정체가 밑밥을 된 깔아야지, 경우가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뭐 다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애 나면 돈 준다 이런 거. 아 그것도 있었고 결혼하면은 뭐 앞으로 줘야 된다. 불효자는 사형. 네. 불효자. 불효자는 사형입니다. 근데 불효자가 너무 추상적인 단어예요. 어떤 불효자 이렇게. 형님은 구청하죠.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남들은 효자라고 해요. 근데 저는 스스로는 불효자라고 형님은 효자일 것 같아요 확실히. 굉장히 예리한데. 형이 효자일 거예요 형은. 우선 부모님이 즐겁게 해드릴 거니까. 근데 내년 총선 나가요? 네, 나가지 당연히. 효는 지역구로? 돈으로 합니다. 아, 지역구로? 네. 아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자 되면은 남자는 비례 못 받아요. 그러면 지역구로 나와서 지금 어떻게 이 바른미래당 나가 당선될 확률이 있다고 보나? 지난번에 내가 자유한국당 후보를 더블로 이겼으니까. 그건 본인 걱정. 아니, 나는 걱정할 거 없고 내가 대원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원아, 네 걱정이 아니야, 아니라. 나는 걱정해. 아, 그건 너 준석이 걱정 아니 나는 네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야.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운 인재인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이철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원래 진보 쪽에서 강력한 그 대포를 발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비례로 저 국회 들어오고 난 뒤에 자기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 그렇죠. 배지를 달고 그렇죠. 보니까. 이준석이 사실은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진짜 강력한 논리가고 이 싸움꾼이고 이런데 만약 배지를 달고 나면 지금처럼 할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도 해. 난 그래서 지역구 뚫겠다 생각했었고. 근데 오늘 왜 머리를 굉장히 이쁘게 했어? 아 방송 하나 하고 왔어요. 근데 그러면 또 질문이요. 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내년 선거에서 단일화 안 해요? 지역구 단일화? 우리 지역은 단일화할 그거는- 필요가 없어. 우리 지역은 이미 바른미래당에서 할 사람들이 다 나와버렸고 제가 보니까 이현주 따라가 나와버렸고 아니 이러면 지금 지역구가 250 몇 개인데 본인 고향 뭐 정 하나만 얘기하면 경남은 되게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 단일화가. 경남? 경남 부울경. 불경은 거의 내 생각에는 할 것 같은데 불경은 자체적으로 단일화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걸려 있는 건데 거기가 부산의 강남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해운대 갑을 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오히려 거기 하필이면 이제 그 상대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조전혁 선배인데 사실 뭐 저도 굉장히 친하고 좋아하는 선배지만은
그분 성격에 단일화 안 태경아 한다. 네가 해라 이러진 않을 걸. 아니,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그렇죠. 그 조전혁 의원 전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 둘 다 나오면 떨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둘다 나오면 아니야, 떨어지지 부산 않죠. 해운대 해볼 만해. 아니야. 둘 다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하기에 뭐 이게 쉽진 않아, 하태경이니까 쉽진 않아. 하태경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볼 만하다는 사실은 거지. 이준석 나오면 저 민주당이 되는 게 내가 왜 그러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강북이나 뭐 이렇게 저 밑에 있잖아. 오신환 의원도 우리 당에 있었잖아.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 보면 본인이 뛰어났다기보다 세 번째가 나왔어. 그 세 번째 후보들이 강력한 후보들이 나왔어. 그때 정동영 나오고 우리 강북에도 뛰어난 후보들이 나오니까 그 표가 딱 황금 분할 구도가 돼가지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이 3당을 달고는 그걸 극복에 황금 구도 해가지고 뛰어넘기는 힘들다. 그게 석패율제지 그러니까 그 석패율제 석패율제. 가장 유리해지는 거지. 밤마다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왜냐면 아까운 분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그래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고향정 아니 고향정은 고향정은- 아니 고향정에 이런 노리든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옆지역으로 다 분산됐어 네. 지금 하여튼 사무실 뭐- 없고. 내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니까 어떤 국민들의 미래, 대한민국 종진영한테 중요한 선거죠. 아, 왜? 또왜 왜? 그러세요 저한테? 종진영이 딴 거 모르겠는데 귀가 얇아가지고 내 보니까 그래서 바른정당 갔잖아. 어디가 술 한잔 먹고 또 해가지고 종진아 우리 같이 정치 한번 바꿔보자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 또 형이 또 혹해가지고 아 그러면 또 그런 얘를 얘기 할 때는 남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싹 그러면 싸내고 앉아가지고 나중에 지난번 얘기했던 요즘 보수 유튜버들 비례대표 예. 여기도 그거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 비례대표? 종진영이 꼭 악수를 때는 상의도 안 해. 에? 장고 끝에 악수도 아니야. 그냥 술김에 악수야 항상. 짱구 끝에가 아니라 술김에 악수. 그러니까 장고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물어보는데 형님이 앞으로 총선 이제 190일밖에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술을 계속 우리하고만 먹어. 그럼 우리는 그래도 애정을 갖고 좋은 얘기 해주잖아. 네, 딴 사람 알겠습니다. 먹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 그러니까 술김에 악수. 지난번에도 보면 갑자기 선거하다 갑자기 배현진이랑 단일화 자기가 선언하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고. 선언은 안 했어요. 선언하려고 했죠. 상의를 좀 하라고 그런 거 결정적인 거 할 때는. 예, 아, 알겠습니다. 그 벤진 얘기했는데 그 앞으로- 이상한 아저씨가 단일하자고 하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나 누군가 했지 그때.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니, 뭐 하자고 이렇게 했다고. 선언을 못했어요. 예, 예, 선언을 그래. 하려고 했었죠. 생각을. 아니 근데 왜냐면- 본인은 얼마나 진지하게 하면 내가 이기니까 하겠다 이랬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걸 왜 안 물어보고 하냐고 주변에. 형님 이거라도 하나 꽂아. 그래서-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야외한테 딱 이래가지고 딱 이래 하나 꽂아. 네, 꽃을 꽂아드려야 되는데. 어?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좋지. 공기가 맑고. 여기는 이렇게 카메라 들고 오냐 아니면 저기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배지 달고 드느냐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제 아. 화면이 되게 어두워졌을 것 같아요. 아까 시작할 때는 야, 밝았는데. 1년 후에 오늘이 1년 후에 10월. 내년 딱 1년 후에 배지 다 달고 여기서 탁 앉아서 우리 1년 전 얘기를 하고. 배지 달고도 있었겠다. 주간박정기 나오라고. 형님은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 야, 배지 달고 아, 더 와야 돼? 주간박종진 다 나와. 아. 소설은 부르지도 잘 안 하. 아, 내가 그렇구나. 너는 특별히 인간관계를 부를 거야.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 국회의원들. 그죠? 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야, 내가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깜짝됐구나. 그럼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형님 형이- 계속 주간박정 할 거예요? 국회 안 들어가고? 아,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먼 미래 내일 일도 모르고. 나는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종진영한테 은평구 공천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진영은 어딜 봐도 은평구 사람입니다. 조카 웃음. 끝까지. 그럼 상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강병원? 방송은 네? 강병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준석, 그 조대원, 유재일 이 세 분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지도자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세 분을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영은 그래서 네. 얘기했잖아요. 뭐라도 동아줄 끌리가 땡길 수 있을 때 다 땡기라고 보니까 동아줄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제 좀 이렇게 후배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후배들에게 정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성숙한 그 정치인 선배들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좀 정치 선배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종진영 돈 그렇게 막 마음 베풀 정도로 안 맞는 거 아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맥을 풀어 인맥. 형 그거 다 쌓아가 나중에 뭐 장례식 오는 걸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풀어가지고 제곱을 만들어야지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명심하겠습니다. 혼자만 얻어먹지 말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 안 물어줍니까?
전 안 물어줍니까? 왜 항상 이준석부터 물어?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맞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뭐 한마디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는 뭐 아니 근데 오늘 얘 야외에 나갔는데 이 추가 뭐 수당 줍니까? 네, 주거 우리 수당. 훈련 수당 뭐 이런 거 예, 주잖아요. 추가 군대 수당. 나가면 네. 격오지 수당.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식비 냅니다. 네. 아 보니까 사실은 그 우리 3명 다 합친 것보다 형님 더 많이 받아가잖아. 이 구조부터 좀 깨야 돼. 이래서 우리 경영진. 아 진짜 야 이러니까 이제는 이거 별 얘기를 다 이거 편집하지 마. 밥도 근데 밥은 자주는 사주는데 비싼 건 안 사줘. 아니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빠지고 나면은 어. 종진 형 우리가 지금 받는 것보다 못 받아 이제. 아, 그렇지. 그래서 아니 댓글에 그런 것도 있더라. 왜 유재일, 이준석, 조대원 안 나오냐? 그러니까 밑에 뭐냐면 그분들은 미디어계의 거물이라서 돈이 많이 든대 섭외가. 그래서 한 번은 좀 싼 사람 부르고 우리는 비쌌어. 근데 우리 저를 이러면 다 까버려. 어? 여기하고 다 이래가지고. 아니 내가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뭐? 그 어제 그저께 내가 모 유튜브 회사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최근에 그 이봉규 선생님이 한 달에 유튜브로 얼마 버는지 내가 수익을 봤거든. 그거를 내가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밥 먹다가 화나가지고 그럼 너 많이 돼? 네. 회사에서 0.5억? 회사에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종진이 형 우리 얼마 벌어요 지금? 저는 만족합니다. 형 말고 우리. 아 여기서 출연료 얼마 주냐고요? 아니 우리 매출이 얼마냐고. 아 이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번 조사해 보죠. 조사해서 매출은 잘 안 나오는 답답하게. 근데 하여튼 지금 슈퍼챗도 없고. 우리 그 주간 박종진의 요게 핵심 프로입니다.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아 그래 어제는 내가 그 밥 먹었는데 그 당 사무처에 있는 젊은 직원이 그 직원분이 그래요. 오늘 이제 오는데 어머니가 아니 그 주간 박종진 방송에 그 빨간 옷 입고 나온 사람 그 사람 너희 당이야 이러더래. 그래서 아니 저희 당 맞고요. 오늘 그분하고 식사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그랬다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TV 시골에 보다 우리 아버지가 TV 예를 들면 이준석, 박종진 나오면 야 너 저 알아? 그러면 알죠 아버지 제가 밥도 먹고요 막 이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이만큼 출세했구나 했는데 그래 본들 여기잖아. 근데 내가 이제 그 내하고 밥 먹는 거를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훌륭하다는 기준이 된 게 내가 주간 박종진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저 같은 사람을 키워주셔서. 저도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할 텐데 네. 요거 약간 비속어가 한 번만 들어가겠습니다. 비속어? 제가 요새 하도 많이 듣는 말이라 그래. 삐 처리하든지. 그 여기서 만화 짤로 있어요. 요 위원 삼국지에서 위원 해봐. 그건데 만화에서 한 말인데 만일 누군가 널 처음 봤을 때 반골의 상이라고 싫어하면 그 족 같은 반역을 꼭 해줘라. 그게 무슨 뜻이야? 너 이해 안 못했어? 너는 나 저팔계잖아. 네가 방골이다라고 누가 얘기해주면 그 방골 짓을 꼭 하라는 거야. 나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방골. 방골인데 방골 짓을 안 하잖아? 어. 그러면 넌 죽는 거야. 그럼 자유한국당을 뒤집어 엎어야 되나 나는? 그래서 저는 요새 배신자 소리를 하도 많이 듣는데 배신자 짓을 제대로 해. 해줄게. 그래, 해줄게. 그리고 하도 우파코인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파코인 안 받았거든요. 우파코인 받을게. 자유한국당 입당 언제? 아 그건 안 하고요. 용병 돈 주고 써. 이럴 때 던지고 원래 전향은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까지 가야 돼. 안 돼요. 우리 공화당 가면 외대 정외과 욕 뒤지게 먹어. 조원진 대표도 왜 외대 아니야? 정외과예요? 외대 정외과지. 정외과. 그러니까 그럼 가려면 화끈하게 외대 가야 돼. 정외과 애들은 다 애매한 거. 거기로 모이냐 이런 소리 듣는다고. 야 외대는 외국어 대학만 있는 거 아니야? 이봉규 선생님부터가 아니잖아. 이봉규 선생님부터가. 아 정외과가 있구나. 육사도 과에 있어 육사도. 육사는 무슨 과 육사 있어요? 정치학과. 육사 우리가 정치학과 표현하면 잡아가니까 안보학과로 얘기하는데 거기서 국제정치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그래요.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세상에. 우리는 엔딩만 15분이야. 주간 박종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 이걸 한번 풀로 한번 해봐 그냥. 그 뭐 댓글 보니까 풀로 한번 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오늘 한번 풀로 한번 해보시죠 뭐.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아까 방광 터지는 만 거 잘라내고 여기가 그 잘라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 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웃으면 방송 성공한 거야 사실. 보는 사람은 우리 매일 보는데도 지겨울 텐데 웃잖아. 너 이거 읽을래? 아니요. 다음번에 고향정 한번 가볼까? 관장 오자. 야 고향장에서 한번 하자. 호수공원 한번 가자. 호수공원. 고향 밀어주기. 호수공. 그래 좀 밀어줘. 야
거기서 고향에서 팬 사인회 하는 거 어때요? 팬 사인회.